안녕하세요. 대단히 피식의 제임스입니다.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워낙 주위에서 스템 분야만을 강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대가 그런 건지 왠지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교양을 쌓는 데는 유용할 것 같지만 자녀들이 실제로 대학 전공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은 선뜻 환영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인문학이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요, 인문학 수업이 단순히 오래된 책을 읽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일상생활에 왜 더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인문학 학위는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부터 고등학교 지도 상담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에게 직업 시장에서 유리한 이점 때문에 스템이라고 보통 말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우선시하라고 권장을 해왔죠. 일부 입법자들은 심지어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요. 이는 미래에 이 분야를 가리킬 교사들의 수도 감소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요, 인문학 전공자들은 다른 분야 전공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도 크게 차이 날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종종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물론 초봉의 경우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중간 경력자들의 급여를 비교할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도 인문 전공자들이 가진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조직의 한 부분에 인문학 전공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 수업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세 가지 혜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공감 능력입니다. 문학이나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 수업은요, 놀라운 공감 능력을 키워주죠. 예를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보았을 법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학생들이 소설 속 등장인물의 동기를 분석하거나 또는 역사적 인물의 결정을 논의를 할 때 이는 narrative empathy, 그러니까 서사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과학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문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문학 수업을 들은 의대생들이 공감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환자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인문학 수업은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크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대면 대화에 참여를 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응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심지어는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 수업은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화 기술을 구축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를 해석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의 윤리적인 영향을 얘기를 할 때, 논의할 때 여러분들은 듣고 응답하며 실시간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 결과 스템,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수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수업의 학생들은 서로의 해석을 듣고 응답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수업이 스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약학 전공 학생들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인문학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칠 무렵에 이 학생들은 더 나은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인식 및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포함해서 더 많은 비판적인 사고 및 대인관계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주들이 높게 평가하는 소프트 기술이고요.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수업은요, 공동체 의식을 키워줍니다. 인문학 과정은 독서, 쓰기, 대화를 통해서 광범위한 인간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요. 학생들은 다른 삶의 방식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선택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크게 의식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택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요. 인문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간 경험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담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학생들은 세상과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저 1인칭 시점에서 자기 인생만 살기 바쁘던 학생들이 3인칭 시점이나 전지적인 시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유 경험은요,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세상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게 만들어주죠. 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강사와 학생이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기여를 전체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하고 빈곤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다른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토론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때 이들의 자신감은 증가하게 되고요.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문학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 사람들이 내린 선택을 공부하면서 한 사람의 행동이 세대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는 우리의 삶과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대단치 않아 보이고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직업을 준비하시던 더 강한 인간관계를 원하던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하고 싶어 하시던 인문학 수업은 모두에게 무언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법, 의사소통하는 법,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 기술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고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더 나은, 더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와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경험과 깊이 연결된 그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